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한 감동 실화입니다. 서울 변두리 반지하에서 폐지를 주우며 손녀와 단둘이 살던 78살 할아버지. 구멍난 양말을 신고 영하의 날씨에도 낡은 점퍼 하나로 버티며 손녀 등록금을 마련하던 그 할아버지에게 어느 날 새벽 검은 벤츠 10대가 찾아옵니다. 회장님, 20년 만입니다. 무릎을 꿇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 3천억 재산을 포기하고 사라진 대한민국 10대 재벌 진영그룹 회장이 바로 이 할아버지였습니다. 왜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반지하에서 살았을까요? 그리고 은지는 정말 할아버지의 친손녀일까요? 20년 전 그날 밤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비극적 사고 뒤에 숨겨진 충격적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디오북을 감상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아버지의 마지막 선물 시작하겠습니다. 제1장 충격적인 발견. 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좁은 반지하 골목입니다. 검은 벤츠 10대가 줄지어 들어서자 동네 개들이 일제히 짖기 시작했죠. 새벽잠이 얕은 동네 할머니들이 하나둘 창문을 열고 내다봤습니다. 아니, 저게 뭐예요? 영화 찍나? 반지하 월세방 앞에 멈춰선 차량들에서 검은 정장의 남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중 가장 나이든 남자가 앞으로 나서더니 녹슨 철문 앞에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방 안에서는 은지가 할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뭘 그렇게 뒤지세요? 박진수 할아버지는 낡은 장롱 깊숙한 곳을 더듬고 계셨습니다. 구멍난 양말, 빛바랜 내복들을 하나씩 꺼내시더니 마침내 비닐에 몇 겹이나 쌓인 누런 봉투를 꺼내셨죠. 은지는 할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제도 할아버지는 영하의 날씨에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죠. 손이 꽁꽁 얼어 저녁에 들어오실 때는 숟가락도 제대로 못 드셨습니다. 한 달 전엔 무거운 폐지 더미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치셨는데도 병원비가 아까워 파스만 붙이고 계셨죠. 할아버지, 제가 알바 더해서 돈 벌게요. 이제 그만 폐지 주우세요. 은지가 애원할 때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은지야, 일하는 게 건강에 좋단다. 할아버지는 괜찮아.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겨울 할아버지가 끼니를 걸으면서도 자신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 애쓰셨다는 것을요. 낡은 점퍼 하나로 버티시며 할아버지는 추위 안 탄다고 하셨지만 새벽마다 기침하시는 소리에 은지는 잠을 설쳤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할아버지는 배 안 고프다며 은지에게만 주시는 할아버지. 그런 할아버지 때문에 은지는 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뿐이었죠. 은지야, 이제 때가 됐구나.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여시자 빛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놀라운 것이 나왔습니다. 3천억 원 상속 포기각서. 은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어 올렸죠. 진영그룹 박진수 회장, 20년 전 날짜, 그리고 선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였습니다. 똑똑똑. 박진수 회장님 계십니까? 은지가 놀라 할아버지를 봤지만 할아버지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리자 60대 중반의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명품 정장에 손목에는 억대 시계가 빛나고 있었죠. 그는 구멍난 양말을 신은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입니다. 20년 만입니다. 일어나게, 김 비서. 자네도 많이 늙었구만. 김 비서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어머님이. 제 어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종 때까지 회장님을 기다리셨습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정의가. 정의가 같단 말인가? 어머니의 유언이 있습니다.
정확히 20년 후인 오늘 반드시 회장님을 찾아 모셔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 비서가 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편지를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회장님이 떠나시던 날 어머니가 받으셨던 마지막 편지의 답장이라고요. 은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정희? 그 이름은 지금 할아버지를 돌봐주시는 요양보호사 이름과 같았죠.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왜 모든 것을 버렸는지 알려주마. 20년 전 내 아버지가 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단다. 며느리도 함께였지. 그때 넌 겨우 5살이었어.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고가 회사 일 때문이었다. 내가 욕심을 부려 아들을 무리하게 출장 보냈고 그 길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비서 어머니 정희 씨는 우리 집 가정부였지. 그분이 그날 밤 울고 있는 널 안아주셨고 내게 말했어. 회장님, 이제 돈보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셨으니 이 아이와 함께 진짜 삶을 사세요라고. 김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오늘 자정까지 돌아오지 않으시면 유언장대로 모든 재산이 재단에 기부됩니다. 3천억이 넘는 재산입니다. 할아버지는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김 비서, 난 이미 그보다 더 큰 보물을 찾았네. 20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살았지만 은지와 함께한 매일이 진영그룹 전체보다 값진 시간이었어. 밖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죠. 그래도 회장님, 아가씨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때 문이 다시 열리고 4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침 일찍 왔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서. 요양보호사 정희 씨였습니다. 그녀를 본 김 비서가 깜짝 놀랐죠. 정희 씨? 정말 정희 씨 맞습니까? 제2장 숨겨진 과거. 요양보호사 정희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 많은 차들은 뭐고? 김 비서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봤죠. 정희 씨, 정말 김정희 씨 딸 맞으십니까?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던 그 정희? 요양보호사 정희 씨가 더욱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를 아세요? 어머니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김 비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희 씨, 저는 김정희 여사님의 아들 김상준입니다. 어머니가 진영그룹에서 가정부로 일하실 때 정희 씨를 늘 그리워하셨습니다.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죠. 은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지만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정희 씨, 당신 어머니 김정희 씨는 내게 큰 은인이었소. 20년 전 그날 내 아들 부부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은지 아버지는 회사 중요한 계약 때문에 새벽에 출발했었지. 폭우가 쏟아지는 날이었어. 내가 무리하게 보냈던 거야. 돈이 뭐라고. 정희 씨가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그 박진수 회장님이신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말씀하셨던. 그래요. 당신 어머니는 그날 밤 내게 말했지. 회장님, 이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셨잖아요. 은지와 함께 평범하게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라고. 김 비서가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 이건 어머니가 남기신 또 다른 유언입니다. 정희, 내 동생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정희 씨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통장과 편지가 들어있었죠. 이건 어머니가 평생 모으신 3억입니다. 어머니가 진영그룹에서 일하시며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으신 돈입니다. 정희 씨에게 주고 싶어 하셨죠. 정희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돈을? 할아버지가 은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지야, 이제 진실을 다 말해야겠구나. 정희 씨 어머니가 그날 또 한 가지를 부탁했단다. 회장님이 떠나시면 제 딸 정희가 은지를 돌봐드리게 해주세요. 그게 제 마지막 소원입니다라고. 은지가 놀라 정혜 씨를 봤습니다. 3년 전부터 할아버지를 돌봐주던 요양보호사가 이런 인연이었다니요. 정혜 씨는 모르고 있었지만 내가 일부러 요양보호사를 구한다고 했을 때 김 비서가 당신을 보냈던 거요.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몰래 주선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요. 정희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절 반겨주셨군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래 알던 사람처럼. 밖에서 누군가가 크게 외쳤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본사로 돌아오지 않으시면 모든 재산이 재단으로 넘어갑니다. 김 비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회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20년 전 회장님이 세우신 조건대로 오늘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경영권이 완전히 넘어갑니다.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 비서, 난 돌아가지 않을 거야. 20년 전 결심을 바꿀 생각 없네. 하지만 회장님, 은지 아가씨를 생각하셔야죠. 3천억이 넘는 재산입니다. 은지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할아버지와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 그때 정혜 씨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야, 엄마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20년이 지난 거겠구나. 박 회장님은 좋은 분이란다. 그분이 은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드려라. 그리고 정혜 씨가 갑자기 읽기를 멈췄습니다. 왜 그러세요? 김 비서가 물었죠. 여기에 이상한 말이 적혀 있어요. 은지의 진짜 할아버지는 따로 있다. 그 비밀은 박 회장님만 안다라고. 모두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제3장 충격적인 진실. 할아버지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이제는 모든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구나. 은지가 불안한 눈빛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죠. 할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제 진짜 할아버지가 따로 있다니. 박진수 할아버지가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지야, 넌 내 친손녀가 아니란다. 하지만 넌 내게 있어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야.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저는 누구예요? 제 부모님은 누구였어요? 할아버지가 낡은 사진첩을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부부와 아기 사진이 있었죠. 내 아버지는 내 회사 운전기사였단다. 성실하고 착한 청년이었지. 내 어머니는 격리부에서 일했고, 두 사람은 회사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어. 김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기억합니다. 정말 보기 좋은 부부였죠. 할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20년 전 그날, 내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 근데 같은 날, 같은 시각에 내 부모님도 사고를 당했단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내 아들이 급하게 가야 할 출장이 있었는데 운전기사가 휴가였지. 그래서 내 아버지가 대신 운전을 하게 됐고 내 어머니도 서류 정리를 도우러 함께 탔던 거야. 은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내 부모님은 내 아들 부부를 구하려고 애썼어. 사고 순간 차를 돌려 충격을 줄이려 했지. 덕분에 내 아들 부부는 병원까지 갔지만 내 부모님은 현장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때 너희 두 아이가 집에 있었어. 내 손자는 할머니가 돌봤지만 넌 혼자였지. 겨우 5살인 내가. 정혜 씨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
은지를 그렇게 각별히 돌보라고 하셨군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쳤는데 정작 나는 내 존재조차 몰랐어. 장례식장에서 혼자 울고 있는 널 본 정혜 씨 어머니가 내게 데려왔지. 김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이 아이도 회장님 때문에 고아가 됐습니다. 책임지세요라고. 할아버지가 은지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 데려왔단다. 처음엔 죄책감 때문이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내 진짜 손녀처럼 느껴졌지. 아니, 그 이상이었어.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모든 걸 버리고 저와 함께 사신 거예요? 그래. 돈과 명예가 무슨 소용이겠니? 내 욕심 때문에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최소한 너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어. 밖에서 또다시 재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김 비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더더욱 돌아오셔야 합니다. 은지 아가씨 부모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가씨에게 떳떳한 미래를 주셔야죠.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은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그렇지, 은지야? 은지가 할아버지를 더 꼭 안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전 할아버지만 있으면 돼요. 제게 할아버지는 진짜 할아버지예요. 그때 정혜 씨가 편지를 더 읽었습니다. 잠깐 여기 더 있어요. 하지만 법적으로 은지는 박 회장님의 양손녀로 입양되었다. 그 서류는 금고에 있다라고. 김 비서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그럼 은지 아가씨가 법적 상속인이란 말씀입니까? 할아버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난 은지에게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재벌가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나는 너무 잘 알거든. 은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전 지금이 좋아요. 하지만 김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가씨, 한 번쯤은 가보셔야 합니다. 회장님이 20년 동안 일군 회사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을 기다리는지 보셔야 해요. 정희 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은지 씨, 가서 보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결정해도 늦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가보고 싶니, 은지야? 은지가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에는 그동안 숨겨왔던 그리움이 어려 있었죠. 제4장 본사로의 여정. 검은 벤츠들이 서울 도심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차에 탔죠.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이 점점 화려해졌습니다. 남루한 골목에서 시작해 강남의 높은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떨리세요? 할아버지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20년 만이구나. 저 건물들이 다 새로 생겼네. 김 비서가 앞좌석에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떠나신 후에도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죠. 진영그룹 본사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50층이 넘는 거대한 유리 건물이었죠. 저게 할아버지 회사예요? 은지가 놀라 입을 벌렸습니다. 그래. 한때는 내 삶의 전부였지. 정문에 도착하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모두가 깊이 고개를 숙였죠. 회장님 돌아오셨습니다. 20년 만입니다, 회장님. 나이든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죠. 회장님, 전무 시절부터 모셨던 박 상무입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할아버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박 상무, 자네도 많이 늙었구만. 회장님은 하나도 안 변하셨습니다. 여전히 카리스마가 넘치십니다.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죠. 할아버지의 구부정한 허리와 거친 손이 20년 세월의 흔적이라는 것을.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죠. 서울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이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이게 다 할아버지 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이 넓은 방에서 난 항상 외로웠단다. 가족보다 일이 먼저였으니까. 회장실 책상 위에는 20년 전 그대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죠. 김 비서가 설명했습니다. 매일 청소했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때 문이 열리고 중년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진이었죠. 박 회장님, 정말 돌아오셨군요.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그리 반갑지 않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죠. 하지만 이미 늦으셨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정식으로 복귀하지 않으시면 회사는 재단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설령 복귀하신다 해도 20년간 경영 공백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은지가 화가 나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아가씨는 누구시죠?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은지 아가씨는 회장님의 법적 양손녀이십니다. 이 사진이 웅성거렸습니다. 양손녀? 그런 사실은 처음 듣는군요.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떠난 이유가 궁금하겠지. 말해주마. 할아버지는 2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들 부부의 죽음, 은지 부모님의 희생, 그리고 자신의 결정까지. 이야기를 듣던 이사 중 한 명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죄송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다른 이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감동적인 이야기지만 회사는 감정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규정은 규정입니다. 그때 정혜 씨가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이걸 보세요. 그것은 오래된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건 20년 전 은지 부모님이 작성하던 보고서예요. 회사 비리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 정혜 씨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어요. 은지 부모님이 이걸 회장님께 보고하러 가던 길에 사고가 났다고. 이 사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당황하며 말했죠. 그건 이미 오래된 일이고. 할아버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최 이사, 설마 자네가. 제6장 감동적인 화해.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할아버지와 은지는 회장실로 돌아왔습니다. 은지야, 정말 괜찮겠니? 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게. 은지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함께 계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옆에 계시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때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아가씨. 중요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부인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정혜 씨, 김정혜 씨. 네, 박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김 비서와 정혜 씨가 가장 놀랐죠. 어머니가 살아계셨어요? 김정희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상준아, 정희야. 미안하다. 내가 거짓말을 했구나. 김 비서가 울먹였습니다. 왜 돌아가셨다고 하신 거예요? 박 회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어. 오늘이 그 약속의 날이었거든. 할아버지가 김정희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혜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덕분에 제가 은지와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김정희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님, 일어나세요. 이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잖아요. 정혜 씨가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다, 딸아. 하지만 이 약속을 지켜야 했어. 김정희 할머니가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은지야, 너를 이렇게 다시 보니 정말 기쁘구나. 내 부모님이 하늘에서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 은지가 김정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야. 내가 더 고맙지. 너희 덕분에 내 삶도 의미가 있었어. 할아버지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은지야, 우리 이 회사를 내 부모님이 꿈꾸던 곳으로 만들어 보자. 네, 할아버지. 김 비서가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복귀 서류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할아버지가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서명하기 전에 은지를 봤죠. 은지야, 할아버지가 회장이 아니라 내가 회장이 되는 게 어떻겠니? 모두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 그게 무슨... 난 이제 늙었어. 하지만 넌 젊고 배울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김정희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은지가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어야 해요. 정혜 씨도 동의했습니다. 맞아요. 은지 씨라면 할 수 있어요. 은지는 망설이다가 결심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뭔데? 우선 직원들 복지부터 개선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동네 같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재단을 만들 거예요.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역시 내 손녀다. 그때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기뻐하고 있었죠. 새로운 시작입니다. 진영그룹의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은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서울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엄마, 아빠, 보고 계시죠? 저 잘할 수 있겠죠? 할아버지가 은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물론이지. 넌 내 부모님의 딸이니까. 제7장 새로운 시작. 석 달이 지났습니다. 진영그룹 본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딱딱했던 분위기는 따뜻하고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은지 회장님, 오늘 일정 말씀드릴게요. 김 비서가 태블릿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김 비서님, 그냥 은지라고 부르세요. 회장님은 너무 어색해요. 규정상 그럴 수는. 규정도 바꿀 거예요. 서로 존중하되 편하게 일하는 회사로요. 은지는 할아버지가 앉아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고문으로 은지를 돕고 계셨죠. 할아버지, 오늘 우리 동네 경로당 준공식이에요.
같이 가실 거죠? 당연하지. 동네 어르신들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진영그룹은 은지가 회장이 된 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되었고, 사회공헌 활동도 대폭 늘었죠. 특히 은지가 살던 반지하 동네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경로당과 도서관을 지었죠. 오늘 정혜 씨와 김정희 할머니도 오신대요. 그래. 정혜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복지재단 이사장으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정혜 씨는 은지의 제안으로 진영복지재단 이사장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계셨죠. 경로당 준공식장에 도착하니 동네 어르신들이 모두 나와 계셨습니다. 아이고, 우리 은지가 왔네. 박 할아버지도 오셨구먼. 반지하 동네 이웃들은 여전히 은지와 할아버지를 예전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은지야, 너무 고맙다. 이렇게 좋은 경로당을 지어주고. 아니에요, 할머니. 그동안 저희를 돌봐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리본 커팅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지와 할아버지,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리본을 잘랐죠. 이제 겨울에 춥게 계시지 마시고 여기서 따뜻하게 지내세요. 그때 한 어르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은지야, 내 부모님이 참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은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아버지와 은지는 잠시 옛 반지하 방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기념관으로 보존하기로 했죠. 할아버지, 그때가 그립지 않으세요? 그립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하지만 그때가 있었기에 지금이 있는 거지. 은지가 할아버지를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정말 많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은지야. 그때 김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방금 포브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은지 회장님을 올해의 젊은 CEO로 선정했다고요. 모두가 기뻐했지만 은지는 담담했습니다. 상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예요. 정혜 씨가 다가왔습니다. 은지 씨, 오늘 복지재단에서 첫 장학생을 선발했어요. 모두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이에요. 정말요? 몇 명이나요? 100명이요. 은지 씨처럼 부모님을 잃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은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가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어야 해요. 김정희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오셨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았어요. 이제 진영그룹이 진짜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었구나. 할아버지가 김정희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정혜 씨, 20년 전 당신의 조언이 옳았어요.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으셨군요, 회장님.
모두가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경로당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어 먹었죠. 자, 우리 은지와 박 할아버지를 위해 건배. 건배. 제8장 희망의 메시지 에필로그. 1년 후, 봄날의 공원묘지입니다. 은지는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님 묘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화사한 봄꽃이 들려 있었죠. 엄마, 아빠. 저 은지예요. 오늘 특별한 보고를 드리러 왔어요. 은지가 무덤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진영그룹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직원들이 행복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도 옆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지 부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은지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제가 곧 결혼해요. 상대는 우리 회사 직원이에요. 가난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도 마음에 들어 하세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청년이지. 은지 부모님도 분명 좋아하실 거야. 묘지를 나와 회사로 돌아가는 길, 은지는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하지.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할아버지가 계셔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데요? 우리 회사가 일하기 좋은 기업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정혜 씨와 김정희 할머니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은지 씨,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제 진영그룹이 진짜 모범이 되는 기업이 되었구나. 김 비서가 샴페인을 가져왔습니다. 자, 모두 축배를 듭시다. 은지가 잔을 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혼자 이룬 게 아닙니다. 할아버지, 정희 씨, 김정희 할머니, 김 비서님, 그리고 모든 직원 여러분이 함께 해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은지의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전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얻기 시작한 거였어. 가족의 사랑, 이웃의 정, 그리고 함께 사는 기쁨. 이것이 진짜 재산이야. 모두가 감동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자,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시다. 더 많은 사람을 돕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요. 네. 직원들의 힘찬 대답이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은지와 할아버지는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할아버지, 20년 전 그날 후회하지 않으세요? 할아버지가 은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단다.
그 선택이 나를 진짜 할아버지로 만들어줬으니까. 저도요. 할아버지와 함께한 모든 순간이 보물이에요. 노을이 한강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뭐든 말씀하세요. 내가 떠난 후에도 지금처럼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아다오. 돈과 권력이 사람을 변하게 하거든. 은지가 할아버지의 팔을 꼭 껴안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래, 믿는다. 두 사람은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아파트였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작은 반지하 방의 따뜻한 추억이 살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동네 이웃들이 깜짝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축하해요, 은지야. 박 할아버지, 정말 자랑스러우시겠어요. 그날 밤은 웃음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성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나누었느냐로 결정되는구나. 은지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당신들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전할게요.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은지의 부모님도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년의 비밀, 그리고 새로운 시작.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이기는 법이니까요.